안녕하세요. 아멜리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군에 따라서 우리 아이 학교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군 말고도 내가 우리 아이 학교를 고를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많은 이민자 부모님들께서 아니면 유학생들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내가 이 친구하고 동갑이면 지역도 상관없이 이 나이에 초등학교를 가고 그러면 그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도 똑같고 진도도 똑같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교육을 받았다면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았구나 하고 이제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캐나다는 어떨까요? 외국은 이제 그 생일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지니까요. 그 생일에 맞춰서 학교를 가고요, 일단.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하고 같은 연도에 태어난 동갑 친구라도 우리 아이가 이 친구하고 학교를 가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학교를 가는 시기 말고도 두 가지가 크게 다른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과목 이름이에요. 이제 처음 유학 오신 분들이나 유학생 부모님들 특히 학생들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우리 아이는 LA를 한다 그랬는데 저쪽에 저 친구는 ELA를 한대 라고 과목 이름을 바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LA는 Language Arts, ELA는 English Language Arts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처럼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과목 이름도 조금씩 차이가 나게 부를 수가 있어요. 요새는 인문 과목은 The Humanities 해가지고 합쳐서 LA 과목이랑 The Social Studies 과목이랑 합쳐서 The Humanitie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수학이랑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합쳐서 부르지는 않아도 가르치는 선생님,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같은 경우가 꽤 있어요. 두 번째는 밤마다 나가는 진도예요. 물론 우리 아이가 3학년이고 옆집 친구도 3학년인데 우리 아이는 덧셈을 배우는데 옆집 아이는 곱셈을 배운다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요. 우리 아이는 사칙 연산을 배우는데 저 친구는 도형에 대한 진도를 나간다네 하고 다른 학교에 가면 진도가 달라지는 것을 종종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진도가 다른 것은 캐나다에는 교과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영어는 초, 중, 고 다 합쳐서 교과서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grade 5, 6에 올라가면은 math makes sense라 그래서 그런 걸 쓰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manipulatives 준비해가지고 쓰시는 데도 있고 그래요. 아니 그럼 다 같이 쓰는 교과서가 없으면 뭘 가지고 이걸 공교육에 대한 기준을 삼을까요? 그래서 주마다 커리큘럼이 있는데 알버타주 는 알버타주의 커리큘럼을 쓰고 온타리오주는 온타리오주의 커리큘럼을 쓰고 마니토바주는 마니토바주의 커리큘럼을 쓰는 그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 한 분이 전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겠다, 이런 머티리얼로 수업을 해야겠다 하고 액티비티도 짜시고 수업 진도도 선생님이 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같은 학교에서도 진도가 다를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학교랑 저 학교랑 진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담임 선생님께 굉장히 큰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이 우리 아이가 갈 클래스의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면 좋아요. 특히나 우리 아이가 좀 숫기가 없고 영어를 잘 못한다 싶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도 조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좀 프렌들리한 그러신 분이 더 좋겠죠. 안 그래도 우리 아이가 8시간이나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선생님인데 그렇게 큰 권한이 담임 선생님께 주어진다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실 때 이제 이 담임 선생님의 성격은 어떠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교과 과목들 진도나 액티비티들을 선정을 하시는지 조금은 신경 쓰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어텐션을 필요로 해서 부모님으로서 선생님과 연락 수단을 어떤 걸로 정하시면 좋을지, 이메일이 좋을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 prefer 하시는 수단이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셔도 좋아요.
이제 중학교 넘어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는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니까요. 그 선생님들이 전에 수업하셨던 자료 같은 거를 보고 선생님을 골라도 좋아요. 두 번째는요.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캐나다에는 합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합반을 선택하고 말고는 교장 선생님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어떤 teaching philosophy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시는지, 좀 더 아카데믹한 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프렌들리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걸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네디언 교장 선생님들은 한국의 교장 선생님들 이미지처럼 이렇게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학교의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장으로서 학생들하고도 굉장히 친해지고 싶어하고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굉장히 좀 알아보려고 하는 교장 선생님들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특별히 뭐 ESL이라서 도움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 담임 선생님하고 먼저 상담을 하시고요. 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연락을 해보시는 방법을 취하셔도 괜찮아요. 그치만 또 너무 아무 일도 아닌데 연락하시면은 좀 이제 학교 돌아가는 상황에 매니징 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겠죠? 제가 에드먼톤에서 교생을 했던 학교는 벨그라비아라는 학교였는데 굉장히 작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1, 2학년 합반, 3, 4학년 합반, 5, 6학년 합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반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좀 프렌들리한 커뮤니티를 만들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아카데믹한데도 굉장히 작으면서 소규모의 학교가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소통이 잘 되는 학교, 이거를 지향하는 학교였어요. 제가 교생을 할 때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00일을 기념하는 행사였어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온 지 100일이 됐는데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 100이라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100가지 조그만 돌멩이를 가져온다든가 100가지 마시멜로를 가져온다든가 하는 그 100개의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를 할 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홀웨이에 테이블 놓고 그 테이블 위에 앉으셔가지고 터번 같은 거 두르시고 아이들하고 이제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100개에 무엇을 가져왔니?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학교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원하셨던 거는 선생님들이 홀웨이를 장식을 할 때 아이들이 학교 액티비티에서 만든 것들을 이제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버타주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 운영을 하니까요. 이 액티비티가 어떤 커리큘럼 가이드에 맞는 액티비티인지 그 커리큘럼에서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따와서 붙여놓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작고 프렌들리한 커뮤니티 그거를 지향하는 학교지만 이렇게 아카데믹한 것도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따릅니다. 이걸 보여주시고 싶었었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어떻게 제 입맛대로 다 원하는 학교를 고르겠어요. 저도 교생할 때 그냥 어사인된 학교를 갔고요. 그렇지만 이제 캐나다 학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고자 얘기를 해봤는데요. 캐네디언 학교는 이제 그 주마다 주어지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권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엑스트라 케어가 필요해서 다른 메저의 그 액티비티나 선생님을 붙여주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그게 우리 아이가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보실 때 이런 식으로 이 아이를 이 학생을 도와주면 학생이 좀 더 학교에 잘 적응하고 또 아카데믹한 부분도 조금 더 엑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붙여주시는 거니까 너무 우리 아이가 뒤떨어져서 그런가 하고 먼저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하고 먼저 이야기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8학년 때부터 학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엑스트라 선생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막 필요 없다고, 저희 엄마도 막 필요 없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나 못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괜한 자존심을 부려가지고 그때 못 받았던 적이 있어서 저처럼 바보 같은 실수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려요. 지난 학군 이야기는 캘거리 이제 쿼드런트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오늘 이야기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는 캐나다 전 지역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중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과목 선생님들에 맞춰서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 이민자, 유학생, 가족분, 학생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제가 참 기쁘겠고요. 그럼 다른 정보로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